들어가는 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며 어느 날 오랜만에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올해로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투.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지인은 6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불만과 후회가 가득했고 늘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노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멋지게, 당당하게 늙어가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후비하며 늙어갑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늙어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상을 간증합니다. 모든 것은 전하고 언젠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무상함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원칙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멋쟁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웃으며 사는 법, 인생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얼굴을 위해. 여러분은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인상이 찌푸려진 채 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름진 얼굴임에도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늘 걱정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얼굴도 자연스레 굳어집니다. 반대로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몇 년 전 어느 마을에서 10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늘 행복해 보이시나? 제가 여쭤보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도 힘든 일이 많았지. 하지만 난 선택했어. 웃으면서 살기로. 울면서 살아도 인생, 웃으면서 살아도 인생이라면 웃 냄새 났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웃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주 웃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고 치매 위험이 낮으며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무기력해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웃을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년에 더 많이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며 매일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는 얼굴이 어색하다면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일부러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를 만드세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자주 만나세요. 혹시 없다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일치유심조, 이정유심조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 웃어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얼굴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자주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울을 보며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더 많이 웃어보세요. 인생이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삶. 얼마 전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두 분의 관계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내는 정성껏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땐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느라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요. 그냥 한 발 물러서면 싸울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요. 1. 왜 우리는 점점 예민해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도 나이가 들면 기분 나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하면 화가 나고 버스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가족들이 연락을 자주 안 하면 속상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고 결국 우리의 노년은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한 걸음 물러서면 보이는 것들. 불교에서는 일체되고 이절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을 한 손에 꽉 쥐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손을 켠 상태에서 물을 담으면?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고여 있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빠져나가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법이지.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고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쁠 뿐입니다. 버스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화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도 피곤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재료를 비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삶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3.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는 마음가짐.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늘 손해보는 것 같을까? 하지만 인생을 지질 보면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베푸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친구들에게 먼저 밥을 사고 손주들에게 먼저 용돈을 주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늘 먼저 베풀고 손해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한 적이 없네. 내가 먼저 베푸니 결국 나에게 더 좋은 사람들이 남더군.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연습.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막상 현실에서는 작은 일에도 신경이 쓰이지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10초만 기다리세요. 화를 내고 싶은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10까지 세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내 인생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만약 대답이 아니다라면 그 일은 그냥 흘려보내도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인사를 안 했을 때 나를 무시하다 가 아니다. 아, 저 사람이 오늘 피곤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거나 산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넉넉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질수록 우리의 인생도 한결 평온해집니다. 결론, 오늘부터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화낼 만한 일인가?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품격을 지키며 늙어가는 법,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삶의 자세. 얼마 전 한노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80대 후반이었지만 언제나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구두를 신고 있었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눈빛과 태도를 예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멋지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해. 나의 모습이 곧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품격이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삶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
나이 들수록 어떻게 보여야 할까? 흔히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편하게와 대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언행이 거칠어지고 사회적 예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며 언제 어디서나 존경받을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템지자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자세가 곧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즉, 일상 속에서 품격을 지키는 것이요. 곧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세 가지 품격. 첫째, 옷차림은 나를 대변한다. 예전에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짐작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이에 무슨 옷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이 비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흐트러진 모습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단정한 모습은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둘째, 말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90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참 힘들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그분은 항상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품격 있는 말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년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셋째, 다른 행동이 존경을 만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버스에서 소리 지르며 다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면서 미소를 짓고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존경받을까?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친구의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 행동, 기, 말, 마음,
생각이 다르면 두 사람의 삶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즉,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3. 품격을 지키는 실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오늘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는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될까?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다를 뿐입니다. 4. 결론. 품격 있는 노년이 행복한 노년이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으신가요? 그저 세월을 보내는 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말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품격 있는 행동을 하세요. 품격이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품격 있는 노년을 준비해보세요. 하루를 만끽하며 사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몇 년 전 저는 한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82세, 아내는 78세.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공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항상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려고 해.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현재형입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어제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면 매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1.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다. 불교에서는 불생불멸, 부생부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결국 흐름일 뿐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그때는 참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돈은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 큰 정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왕년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내가 한때는. 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속에는 현재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노인은 항상 현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참 좋더라. 어제 시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내일은 새로운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 그는 내일을 새롭게 살아갔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왕년이라는 말은 우리의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돈, 건강, 가족, 외로움.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걱정하면 할수록 마음만 불안해지고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을 가득 담은 컵을 들고 하루 종일 다니면 어떻게 될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손이 약하고 점점 무거워지겠죠.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컵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가벼워지고 편해질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무거워질 뿐이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가벼워지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걱정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새로운 요리를 해보거나 청소하지 않던 곳을 걸어보거나 새로운 책을 읽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감사하고 차 한 잔의 향을 음미하며 행복을 느끼고 가족,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세요. 하늘을 보고 꽃향기를 맡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세요. 오늘을 특별한 날처럼 보내세요. 특별한 날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축제처럼 즐기세요. 불교에서는 찰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결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의 후회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일하지 않은 것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왕년이라는 말 대신 오늘은을 더 많이 맞아보세요. 오늘은 참 기분이 좋네. 오늘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볼까? 오늘은 좋은 음악을 들어야겠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법.
내 남은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 며칠 전 한 90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셨지만 표정은 늘 밝았고 마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찼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외로울 시간이 없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단에 나가 꽃을 돌보고,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해질 무렵이면 찻잔을 들고 마당에 앉아 노을을 감상하는 일. 그녀에게는 허무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날들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1.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일까?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40년 정도요. 30년 남았어요. 그러자 심리학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쓰고 있나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걱정하고 후회하고 남을 신경 쓰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방법. 불교에서는 무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날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라.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평소처럼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후회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매여 삽니다. 매일 치울게. 나중에 여행 갈 거야. 언젠가 좋은 곳에 가서 살 거야.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묶여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중이라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기,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기,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작은 행복을 찾고 감사하라. 어떤 사람은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작은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나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기쁨, 길가에 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삶은 훨씬 더 가치 있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찰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도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 부족했던 것도,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친구와 더 자주 만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연락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즐기세요. 그것이 결국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지립니다. 결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이가 아니라 지금 하세요.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찾으세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복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을 응원합니다.